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용입니다. 그동안에 젊은 연령대 환자분들과 이제 발기부전 약물에 대해서 상담했었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올려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30, 40대 남성에서 그동안에 발기부전 약을 복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첫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서부터 이제 30, 40대 환자들과 비뇨기약과 진료실에서 발기부전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상담을 순서를 해야 되는가, 순서도가 권장이 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남성이 왔을 때 대사증후군, 복부 비만, 고지혈, 혈압, 당뇨, 요즘 젊은 남성들도 초기에 경계성 질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의 초기 증상으로 강직도의 변화가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유럽 쪽에서는 비뇨기과 진료 지침에 진료를 모든 걸 중단하고 심혈관계 건강검진을 먼저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진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나 이렇게 발기부전 약들 강직도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약물들은 이게 단발성으로 이제 복용하게 되면 헐크처럼 변하거든요. 술 마셨을 때 안 되는 그런 강직도의 부족, 또는 이제 피곤했을 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 초기에 강직도의 약간의 변화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시켜서 헐크를 만들어 주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졌었던 사람이 완전 발기부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약에 노출이 되고 나면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누가 이제 실패를 다시 하고 싶은 남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심혈관계, 다른 원인의 2차적인 강직도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내과적인, 신경과적인 여러 가지 배경 질환의 위험 인자를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뇨기약과에서 맨 처음에 강직도의 조금의 변화가 왔을 때 발기부전 치료제를 서둘러서 복용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배경 질환이나 자기의 그 근본적인 위험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비뇨기약과 진료실의 문턱이 굉장히 높은데 와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러 오신 분들은 벌써 한 8, 90%는 약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검색해보면 동네 비뇨기과 가면 복제약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약제들이 쉽게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검색이 되니까 너무 쉽게 방문해서 상담하게 되고 비뇨기약과 전문의들도 처음에 쉽게 특히 이제 기혼 남성인 경우에 복용해도 되죠. 크게 위험한 약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 강직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위험 요소가 이런 내과적인 또는 이제 다른 배경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을 복용하지 않고 교정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빨리 발견하고 어떤 한 가지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뇨기약적으로 강직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혈류 개선제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을, 생활 습관을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 또 생활 패턴과 직업적인 스트레스에서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상담을 해드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경구약제를 처방하는 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제들이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오남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오남용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분히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의사항을 드리는 거죠. 특히 40세 미만의 미혼 남성인 경우에 저는 이제 나이대별로 철저한 그 상담 후에 본인의 성생활 패턴, 혼자서 자극하는 패턴, 성적인 에너지의 축적 정도 이런 것들을 한번 꼭 평가를 하고 처방받기를 권하는데 오셔서 본인이 모든 걸 뒷감당하겠다고 그러고 약을 달라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나이 40 다 된 사람이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약을 달라 그러면 드리는데 유튜브 영상의 큰 맹점이 저는 이제 평균 처방하는 분들이 60대 중반 이후에 반감기가 긴 약제들의 매일요법이나 또 필요할 때마다 복용하는 약제, 병용요법 이런 아주 중증의 발기부전 환자한테 드리는 메시지를
수없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20, 30대 남자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그게 저하고 딱 맞는 증상인 것 같다. 그렇게 좋은 치료면은 지금 시도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20, 30대 남성들이 와서 요즘에는 이게 쉽게 정보에 노출되는 게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또는 쉽게 검색을 통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맹점 때문에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올 겨울에 연말 연시에 연령별 상담 내용을 몇 번 올려드렸는데 오늘 이제 30, 40대 남성들에서 처음 이 약을 처방받을 때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비뇨의학과 진료실에 와서 처방을 상담하려고 할 때 이미 많은 고민을 하고 오셨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는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위험 인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5분이라도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에 처방을 받아야 처음 처방을 받고 너무 과도한 오남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처방 상담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30, 40대 첫 처방을 받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비뇨의학TV 이용이었습니다.